상견례장, 현재. 상견례 자리는 첫인상이 제일 중요한 거 알지? 우리 딸, 오늘 더 예쁘네. 엄마, 나 떨려. 성은이 편하게 보는 자리라고 하는데 무서워. 앞으로 남편 될 사람에게 성현이가 뭐니? 죽은 말처럼 가족끼리 밥 먹는다 생각해. 우리 딸보다 당신이 더 긴장한 표정인데? 둘 다 수줍은 소녀들 같아. 오늘은 가슴으로 낳은 제 딸이 결혼하고자 하는 남자 가족들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저는 재혼한 입장으로 10살 때 딸을 만나 지금까지 감사하게 사이좋은 모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막상 결혼을 한다고 하니 엄마 입장으로 서운한 마음에 자꾸 딸의 손을 잡게 됩니다. 잠시 후,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왔습니다. 우선 앉으시죠. 이야긴 천천히 식사하면서. 희은 양은 누구 닮아 참하고 예쁜가 했더니 사부인 닮았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구는 어디 갔습니까? 주차하고 온다고 좀 늦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가가 모여 결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전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희은이가 철이 없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저희 아들놈도 낳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희은 양이 집에 와서 이 사람 된장찌개 끓이는 거 도와줬는데 어찌나 예쁘던지요. 그렇습니까? 집에선 엄마만 시키더니 녀석. 제가 일부러 안 시키는 거지. 그래도 간단한 음식은 만들 줄 아니 예뻐해 주세요.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희은이랑 즐겁게 살 생각뿐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주성현이라고 합니다. 어이, 죽은 왔어? 우리 일전에 집 앞에서 봤지? 네, 희은이 바래다 주면서 인사 나눴습니다. 그때는 대학생 같더니 오늘 보니 정말 직장인 티가 나는데 듬직하니 마음에 드네. 안 그래, 여보? 장모님, 희은이랑 결혼하고 싶은 주성현입니다. 앞으로 많이 예뻐해 주십시오. 저야말로 잘 부탁해요. 딸이 결혼하고 싶다는 상대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얼굴은 처음 보는데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죽은 남편을 쏙 빼닮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아들, 어서 앉아. 그럼 식사하면서 천천히 이야기 나눌까요? 이렇게 만났으니 제가 술 한잔 올리겠습니다. 제가 따라야 하는데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 여식 잘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잘 부탁드립니다. 아드님이 외탁을 하셨나 봐요. 사돈노름과는 조금 달라 보여서요. 물론 세 분 다 분위기는 화목해 보여 너무 좋아요. 우리 성현이가 우리랑 좀 다르긴 하죠? 이거 그렇지 않아도 결혼식 나기 앞서 사실을 말하고 가는데 좋겠다 싶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데요? 편하게 말씀해보세요. 아이고, 그렇다면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사람과 저희 재혼한 사이입니다. 그래도 희은이가 워낙 제 엄마를 친엄마처럼 잘 따르고 집사람도 워낙 예뻐하며 키웠답니다. 난 또 무슨 말씀이라고. 그건 성현이랑 희은 양한테 이미 들었어요. 재혼해서 이렇게 잘 살기도 드문데 희은 양이 부모님들만 보면 정말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보니 화목하니 너무 예쁩니다. 이상한 생각 마시고 우리에게 주십시오. 자, 그럼 우리가 이야기할 차례인가? 아버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녀석아, 이런 자리는 어른들이 말하고 너희들은 곱게 앉아서 웃기만 하면 된다. 사돈, 저희가 비밀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이 실은 친자가 아닙니다. 순간 저는 번개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제 딸과 결혼하겠다고 마주 앉아 있는 사위는 바로 잃어버린 제 아들이 이로써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빙그레 웃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죽은 남편과 쏙 닮은 미소였습니다. 그럼 입양이라도. 입양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 문제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둘 다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하늘도 무심하지 않다던지 글쎄 이렇게 멋지한 아들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지 뭡니까? 어떻게 만났는데요? 제가 원래 사업하기 전에 지방에서 시장에서 미천을 벌었는데 그때 아들을 만났죠. 며칠을 굶은 듯한 모습에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모른다고 울기만 한 듯 아이를 처음에는 파출소에 신고하고 돌아서는데 글쎄 녀석이 제 손가락을 잡고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지 뭡니까. 그래서 너 무섭니 했더니 그렇다면서 제 손을 놓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보호자가 나타날 동안 집에서 보호하겠다고 데리고 온 것이 이연이 되어 이렇게 저희 부부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귀한 인연을 맞이했네요. 우리 사이는 왜 그곳에 갔는지 기억이 없어? 네, 집 앞에서 오는데 누군가 저를 차에 태웠고 중간에 차가 멈추길래 바로 뛰어내렸어요. 당시 제가 6살이라서 제 이름과 사는 동네는 알았는데 결정적으로 전화번호를 잘못 외웠는지 저는 지금 부모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저를 격없이 이만큼 키워주셔서 늘 감사하죠. 아들, 부모한테 그런 말이 어딨어. 넌 우리의 하나뿐인 보물이야. 이제 결혼하면 보물이 둘이 되니 너무 좋구나. 안 그래요, 사부인? 저는 그 자리에서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다들 놀랄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있다는 표정으로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는 예비 사돈들의 모습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제 아들임을 밝힐 수 없기에 예비 장모로서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견례가 이어지는 동안 그간의 서로 사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오가면서 잘 살겠구나 싶은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댁, 과거 25년 전.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누가 너를 반긴다고? 내 아들 잡아먹고 내 순지까지 잃어버린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낯짝으로 오냔 말이야. 앞으로 더는 보는 일 없었으면 해줘. 우리 식구들 누구 하나 너 안 반긴다. 왜 너만 멀쩡하게 내 앞에 있는 건데? 나가! 6년 전에 남편을 사고로 잃고 재혼도 하지 않고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까지 잃어버렸으니 시어머님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기고한 제 인생도 서러웠지만 시댁에서 쫓겨나면 안 되겠다 싶어 당시 저는 매일 시댁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잘할 테니 저 내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이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할 테니 제발요. 난 너 보기 싫다. 너만 보면 젊은 나이에 죽은 내 아들이 생각나서 괴로웠는데 이젠 손주마저 잃어버렸으니 더는 네 꼴 보기 싫다. 넌 뭐하러 자꾸 우리 집에 오는 거냐? 앞으로 너 혼자 살아라. 제가 갈 데가 어딨어요, 어머님. 저 여기 말곤 갈 데가 없어요. 친정으로 그만 돌아가. 너 아직 30도 안 된 나이다. 과부도 안쓰러운데 아들마저 사라졌으니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 아들이 너 떠나보내려고 한 일인지 아니? 서로 바라보며 원망하고 사느니 나가거라. 파출소에도 신고했고 고아원도 돌아다니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아들 똑똑해서 금방 집에 올 거예요. 난 우리 아들 믿어요. 벌써 3달이나 흘렀다. 무슨 수로 찾을 수 있다고. 내가 복이 없어. 손주도 잃었다고 여길 테니 너는 그냥 네 갈 길 가거라. 앞으로 이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마. 저희 시어머니는
여느 시어머니들처럼 이해타산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아들과 손주를 잃을 상심에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신 거라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저는 친정보다는 시댁에 더 많은 마음이 갔고 제 부모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시댁과 연을 끌고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아니면 아이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있게 해주세요. 저 이제 어머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제가 많이 믿고 의지하는 거 아시잖아요. 나도 너 내 딸처럼 귀하게 생각한다. 근데 이제 그만하련다. 우리 연은 여기까지 갔다. 너도 더 늦기 전에 새 삶을 찾아 떠나. 이미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잃어버린 것도 어쩜 손주의 운명인지도 모른다. 난 더 이상 널 볼 자신이 없구나. 저는 그렇게 쫓기듯 시어머니의 집에 나왔고 살던 집까지 모두 팔아 시댁에 돌려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친정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도저히 가족을 대할 용기가 없었기에 저는 그냥 도망치듯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역시 멀리하지 않고 기존에 살던 가까운 곳으로 하여 혹시라도 찾아올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자 전단지도 뿌리고 당시 흔치 않았지만 주변 CCTV까지 뒤지며 오직 아들 찾는 일에만 집중하며 보냈습니다. 식당, 과거 20년 전. 저는 5년을 더 전국을 돌면서 아들 찾는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덕분에 가지고 있던 돈 모두 잃고 빚까지 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빚이 쌓이고 갚아야 할 돈에 허덕이며 어쩔 수 없이 식당에서 일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정민아, 나왔다. 왔어? 앉아. 뭐 먹을래? 너 끝난 시간 아니야? 마무리하면 돼. 그래도 너 먹을 것은 있어. 사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니 이젠 널 믿고 집에 갔나 보다? 고맙지. 나 불편할까봐 일부러 저녁 마무리 장사 시간엔 들어가. 너 몰골이 말이 아니다. 이러다 네가 먼저 병나겠어. 이제 그만 포기해. 그런 말 하려면 가. 나한텐 도움되는 말 아니야. 밥 먹을 거 아니면 가라. 아니야. 나 밥 먹으러 왔어. 진짜야. 이따가 손님 한 명 더 올 거야. 손님? 응, 내가 아는 분인데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 너무 늦은 거 아니지? 아니야. 너까지 주고 문 닫으면 돼.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오셨어요? 여기로 앉으세요. 정민아 뭐하니? 주문 안 받아? 응? 뭘로 드릴까요? 여긴 삼겹살 맛집이니 그걸로 주십시오. 우리 술하고 음료수도 주고. 그래. 친구가 데리고 온 사람은 제가 일하는 식당에 가끔 오는 사업가였습니다. 직원들도 제법 많은 사업체로 근방에서는 성실한 사장으로 정평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이 아닌 홀에서 서빙으로 몇 번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친구의 지인인 줄은 몰랐습니다. 친구와 사장님은 꽤나 가까운 사이처럼 보였고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할 일을 했습니다. 일 끝났다고 들었는데 함께 식사하시죠? 그래, 이제 영업 끝났으니까 우리랑 밥 먹자. 아닙니다. 두 분 다 가셔야 끝나는 거라서요. 너무 그러지 마. 네 사장한테 다 허락받은 거야. 사장님? 뭘? 이 시간에 내가 왜 왔겠냐? 나도 내 가게에서 고기 파는데 굳이 너한테 와서 먹겠냐?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친구 역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답답해. 그래, 내가 중매 서는 거다. 무슨 소리야, 중매라니. 너 언제까지 혼자 살 건데. 그리고 너 사는 거 봐. 어디 사람 사는 거 같아 보이니? 은수가. 이 사장님도 다 알고 있어. 너도 일면식이 있다며. 가게 오신 손님이시니까. 맞습니다. 저 정민 씨 보러 온 것입니다. 네?
저를 왜요? 그동안 지켜봤는데 정민 씨만한 사람 없다 싶어 결혼하고 싶어 이러한 무례한 행동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이라뇨? 정민아, 남편 죽은 지 11년이고 아들 사라진 지 5년이다. 이제 새로운 삶 살자. 너 그런 말 할 거면 가라고 했지? 앞으로 오지 마. 네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네 시어머님이 불탁한 일이기도 해. 어머님이? 뭘? 너 아들 찾는다고 재산 다 잃고 빚까지 지면서 일하는 거 알고 계셨어. 겉으로 아는 척을 할 수 없었지만 이 식당도 그래서 소개시켜 주신 거래. 잠깐만. 사장님이 나한테 함께 일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해주신 거라고? 그래. 밤에만 일하는 걸로 몰래 부탁하셨대. 그리고 이 사장님도 네 시어머니가 말씀해서 만난 사이야. 내가 이런 분을 어떻게 알겠니? 저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의 말에 의하면 지금의 남편이 일하는 저를 마음에 들어 했는데 시어머니와 제가 고부 사이인 걸 알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아들 찾는 데만 정신 팔린 제가 보기 힘들었다며 재혼을 할 수 있게 직접적인 다리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그 부탁을 들어주는 담당이라고 했습니다. 하긴 제가 사는 곳과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친구가 여기까지 찾아온 것도 이상했는데 지금의 남편을 알고 있다는 것도 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불쌍히 여긴 시어머님이 나서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혼 후 시어머니를 찾아뵙지만 제가 재혼으로 바쁜 틈을 타서 어디론가 이사를 가고 없었습니다. 어머님, 어디에 계세요? 울지 말아요. 어르신도 생각이 있어 그랬을 거예요. 감사하단 말 한마디 못 전해드렸다고요. 그럼 대신 잘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면 되잖아요. 우리 희은이 엄마가 필요해요. 희은이 태어나고 죽은 엄마 얼굴도 모르는데 이젠 엄마가 생겼다고 저렇게 좋아하잖아요. 잃어버린 아들을 대신해서 일찍 엄마를 잃은 희은이의 불쌍함을 보듬어주면 안 되겠소? 과거, 딸 고3. 그렇게 재혼한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라진 내 아들과 1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딸을 보면서 내 아이를 기르듯 하였습니다. 그런 제 정성을 알아주기라도 하듯이 딸은 여느 아이들처럼 발랄하고 명랑하게 커졌습니다. 우리 공주님, 수능이 고신데 힘들지 않아? 엄마가 잘 챙겨줘서 괜찮아. 아빠는 사업 핑계로 맨날 술이잖아. 엄마는 집에서 얼마나 날 귀하게 대해주는데. 그렇지, 엄마? 우리 딸이 귀하게 잘 자라주니까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지. 수능 끝나고 하고 싶은 거 있어? 엄마가 다 해줄게. 약속했다? 와, 그럼 수능보다는 엄마랑 놀러 갈 계획을 세워야겠네? 우리 딸 서울대 갈 준비는 다 끝냈나 보구나? 근데 아빠는 왜 빼니? 은근 서운하다. 아빤 계획 잡아도 당일이면 일 있다면서 취소하잖아. 우리 사이에 아빠는 피노키오야. 아빠가 그렇게 많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이거 반성해야겠는데? 수능 후. 엄마, 아빠,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딸들이 정색하고 할 말 있어요 하면 아빠들 공포에 휩싸이는 거 알지? 수능도 잘 봤는데 뭐 걸리는 거라도 있니? 아니요. 저 예상보다 수능 점수 높게 나왔어요. 딸은 저희 부부에게 웬만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보이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아이가 아닌 걸 알기에 저희 부부는 은근히 딸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때 딸이 저희 부부에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아빠 건 없어? 딸 서운해? 엄마한테 드리는 것에 아빠 것도 있어요. 엄마 뭐예요? 빨리 풀어보세요. 포장을 뜯으니 반지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딸을 보면서 열까 말까 장난을 치면서 열었고 개봉한 반지 케이스를 보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 감동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별로 기대 없는 눈빛으로 바라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준비한 선물은
화이트 골드에 자개가 박힌 커플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남편과 저를 위한 반지였습니다. 딸은 쑥스러운 듯 딴창을 피우며 웃고 있었어요. 희은아, 우리 딸 언제 이렇게 많이 컸어? 엄마 아빠 사이즈는 어떻게 알고? 에이, 엄마는 심심하면 손잡는데 그걸 몰라?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뻐. 내 생에 이렇게 예쁜 반지는 처음 받아봐. 그치? 그러게. 고급스럽게 자개가 들어간 반지라니. 근데 무슨 날이야? 이럴 줄 알았다니까. 설마 엄마도 몰라? 글쎄. 헐, 어떻게 자신들 결혼기념일도 모르냐? 진짜 모른 거야, 모른 척 하는 거야? 그제야 선물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둘 다 재혼이라 조촐한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사진관에서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사진을 찍고 가족들과 식사로 끝냈습니다. 신혼도 아니고 재혼이다 보니 크게 자랑할 것도 없고 딸의 감정을 살피느라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저희 부부에게는 결혼기념일이라는 의미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희은이가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말해준 적이 있던가? 내 기억엔 없는데. 맞아. 말 안 해줬어. 내 마음 다칠까봐 처음부터 있었던 엄마처럼 그렇게 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내 나이 벌써 10살이었어. 가족 모두 식사할 때 아빠 옆에 엄마가 있는 걸 본 후 알았지. 이제 나도 엄마가 생겼다는 걸. 엄마가 내 엄마가 되어줘서 너무 기뻐. 정확한 결혼기념일은 모르지만 9년 전 오늘 다 같이 밥 먹고 케이크에 촛불 껐던 날이었어. 나 때문에 결혼 반지가 있어도 안 끼웠잖아. 이제 두 분 다 당당하게 끼우고 사시라고요. 나 이제 어른이야. 이만큼 잘 키워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다 컸지? 평소엔 자기 마음도 안 보여주고 그저 까불이처럼 웃고 장난만 치던 녀석이었는데. 아무튼 고맙다, 희은아. 아빠 진심으로 기뻐. 우리 딸 엄마가 많이 사랑해. 나도 엄마 많이 사랑해. 낳은 자식보다 더 귀하고 예쁘다고 말하며 키워준 덕분에 저 잘 클 수 있었어요. 엄마는 진짜 내 엄마인 거 알죠? 사랑해, 엄마. 커피숍. 상견례 일주일 후. 상견례 후로 저는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아들을 찾은 것은 좋지만 딸은 남편이 되겠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답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정확하게 알려야겠다는 결혼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늦었죠? 상견례 후에 이렇게 따로 만나니 더 친밀한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별로 안 좋네요? 어머, 정말 그래요. 그간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닙니다. 밖에서 차도 마시고 담소 좀 나누고 해서 그래서 불렀습니다. 괜찮으시죠? 아이고, 그런 일이라면 매일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 나 목이 마르구나. 주문 좀 하고 오겠니? 네, 어머님은 뭐 드시겠어요? 응? 난 시원한 오렌지 주스면 되네. 아들, 엄마는 뭐 좋아하는지 알지? 당연히 알죠. 그럼 말씀 나누세요. 아들이 자리를 피해주는 것 같아서 되려 고마웠습니다. 저는 멀어진 아들을 보고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 귀여워라. 우리 아들이네요? 알아보시겠어요? 당연하죠. 근데 사부인께서 어떻게 갖고 계세요? 우리 아들이 주던가요? 은근히 짓궂다니까요. 저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단 하나뿐인 사진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잃어버린 제 아들입니다. 네? 이 무슨 일이? 저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간단하게 그간의 이야기를 했고 예비 시모의 표정은 예상대로 굳어졌습니다. 사이 아들이 돌아오고 대화는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들 나누셨길래 둘 다 표정이 이렇게 심각하신 거예요?
어머니, 무슨 말씀 나누셨어요? 아, 그게 사실은 말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사부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네, 내 이야기 좀 들어주겠나? 네, 말씀하세요. 우리 희은이는 내가 재혼하면서 얻은 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 그럼요. 그런데 왜요? 내가 재혼하기 전에 남편을 사고로 잃고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하늘도 무심하게 그 아들마저 어느 날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네. 그때 아들 나이가 6살이었어. 난 5년 동안 미친 듯이 아들을 찾아 전국을 찾아 돌아다녔지만 결국 찾질 못했어. 그렇게 희은이 아버지랑 재혼을 하고 하늘에서 아들 대신 딸을 주셨나 보다 하면서 살았네. 희은이는 그냥 어머님이 상처하고 재혼하신 걸로 말하던데 이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네요. 그럼 아들은 아직도 찾질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랬지. 늘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야만 했네. 뜻밖의 장소에서 아들을 찾기 전까진 말일세. 그럼 아드님을 찾으셨다는 겁니까? 정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이거 좀 볼래? 뭐예요? 어머니, 어? 나네요?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장성했는데 아직도 이런 사진을 가지고 다니세요? 내 거 아니다. 그럼 이건 누구 건데요? 내 아들 사진일세. 네? 이 사진이... 그러니까... 저는 참았던 눈물이 울컥 터져버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부인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진을 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침묵이 흐르고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진짜 제 어머니라는 겁니까? 이 사진 한 장으로 지금 믿으라는 겁니까? 아들, 어머니께 지금 뭐 하는 거니? 괜찮습니다. 저라도 이랬을 겁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희은이랑 저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제가 나쁜 놈들 손에 이끌려 도망치고 난 후로 이상하리만큼 엄마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무리 기억해내려고 해도 평소 엄마의 웃는 입모양 말고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미안하구나. 널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야. 엄마는 널 찾으려 사방팔방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어. 정말이야. 믿어줘. 그러셨겠죠. 그러니 상견례 때 만날 줄 몰랐겠죠.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도 혼란스럽구나.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너의 생각이다. 엄마는 아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르고 싶구나. 그렇다고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것은 아니야. 이 일은 아버지도 아셔야 하고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 아니겠니? 결국 제 결정만 남은 거네요. 졸지에 두 분의 어머니가 생긴 거네요. 누구에게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덩치 큰 녀석이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커피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 세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회한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실, 한 달 후. 저는 상견례 후 일들을 남편과 딸에게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찾은 것에 기뻐하던 남편과 딸이 결혼이라는 대사 앞에서 힘들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었습니다. 사돈댁 역시 사부인이 모든 걸 말하였고 기쁨과 걱정의 시간을 보내다 아들이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나갔고 보름이 넘도록 연락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한 번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저를 강한 심정을 가진 아들을 믿는다며 울고만 있는 저를 달래주는 것은 오히려 사부인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녁, 서로 내색은 않았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고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들이자 사위인 성현이가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게나. 아버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희은아, 나 들어가도 될까?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딨어. 어서 와. 몸은 왜 이렇게 말랐고. 속상해서 정말. 어머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제가 온 게 불편하세요? 다시 나갈까요? 어디서 어리광이야. 어서 들어오게. 밥은 먹었어? 지금이라도 밥 차려줄까?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너 여기 온 거 아셔? 말씀드렸어. 나 배고프다. 밥 좀 주라. 아들은 애써 밝은 표정으로 내가 차려준 밥을 한 그릇 다 비우고 남편과 딸이 기다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아들의 행동을 주시하며 가슴만 졸일 뿐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같은 남자로서 제 마음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남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많은 고민이 됐을 거라는 건 이해할 수 있네. 그래서 나쁜 마음 안 갖고 이렇게 찾아와 준 걸 고맙게 생각하네.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가?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저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을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중심이 서는 것 같습니다. 너 무섭게 왜 그래? 어떤 결정이길래 그래? 희은아, 너 나 사랑하니? 그걸 말이라고 해? 이제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넌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마음이 바뀐 거야? 자네, 어쩔 생각인가? 아니, 우리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건가? 어머님은 제 의견을 따르겠다고 했죠? 맞아. 내가 불편하면 내가 사라질 수도 있네. 난 그 누구도 다치는 거 원치 않네. 당신 지금 흥분 상태야. 진정해. 죽은 자네가 하자는 대로 자네의 집안이나 우리 집 모두 결정을 봤으니 편하게 자네의 결정을 말해볼게.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가? 아들의 침묵을 기다려주는 것이 억만 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초조하였습니다. 평소 딸의 말에 의하면 감정에 휘둘리는 성격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는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정신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기에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래, 말해보게. 전 희은이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도 수없이 생각해봤는데 희은이 없이는 안 됩니다. 희은아, 널 어때? 나랑 결혼할 거야? 아니, 해줄 거지? 난 너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멍청아. 그런 말이 어딨어. 당연히 나한테도 너밖에 없는 거 알면서. 캠핑장. 1년 후. 엄마,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와? 미안하다. 아빠가 일이 생겨서 급하게 해결하느라. 역시 우리 아빠는 피노키오라니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렇지 않아도 애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안 오실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부인, 캠핑이 처음이라고 하셨죠? 어떤가요? 너무 좋네요. 저는 텐트에서 자고 그런 줄 알았는데 집처럼 안에서 지낼 수 있다니 정말 좋네요. 그런데 우리 사위는 어디 갔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장인 장모가 왔는데 어디 가서 늦장을 부린답니까? 내 사랑 주서방 어디 있는가? 아버님의 주서방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오실 때 힘들지 않았어요? 아닐세, 아주 좋았어. 간만에 산이라 공기가 정말 좋더구나. 그래, 뭘 그렇게 야단법석으로 차렸기에 우리가 늦었다고 타박이니? 엄마가 아닌 아빠가 문제였던 거지. 맛있는 거 왕창해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저희도 좀 늦게 왔더니 아들놈이 어찌나 구박이던지. 녀석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장가 가더니 어리광도 늘고 잔소리도 늘었어요. 너 내가 그렇게 키웠니?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성격이었다고 그러던데요? 안 그래요, 어머니? 맞습니다, 사부인. 녀석이 어렸을 때부터 은근히 잔소리도 심하고 놀기도 좋아하고 어리광도 심했답니다. 커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 서운했는데 좋네요.
사돈, 우리 술이나 한잔 합시다. 이런 장소에서 술이 빠지면 섭하죠? 아이, 그럼요. 저도 사돈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두 분 다 조금만 드세요. 이따가 가족 회의할 때 먼저 주무시거나 하면 안 돼요? 우리 딸 하나 물어보자. 뭔데 며칠 전부터 가족 회의를 해야 한다고 그러냐? 너 설마 회사에서 잘렸으니 이 아빠한테 생활비 내놓으라고 겁박하려고 그래? 아이고 아버님, 은희가 놀아도 제가 다 먹여 살립니다. 아이, 보셨죠? 우리 아들이 이 정도입니다. 상견례 이후 아들의 가출로 결혼이 엎어지나 싶었는데 아들은 제 딸이 선택하면서 두 부모님을 모두 모시고 싶다는 감동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두 부모님 모두 자신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기에 희은이와 함께 평생을 두고 갚겠다며 눈물의 결혼식까지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1년에 2번씩은 꼭 양쪽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겠다는 약속까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드셨으니까 가족회의를 하겠습니다. 너 너무 거창한 거 아니냐? 그래, 안건 선정은 뭐냐? 누가 사장님 아니랄까봐 벌써부터 저 권위적인 태도는 마이너스 100점. 아가, 나도 궁금하거나. 그래서 오늘의 안건은 뭐냐? 아버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딸 부부는 밖으로 나가더니 뭔가 분주하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부모들도 은근히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딸 부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짠! 우리 희은이랑 저 부모 된다고 합니다. 뭐? 우리 아가가 임신을 했단 말이야? 어머, 여보, 드디어 당신 소원하던 할아버지 되셨네. 아가, 나 진짜 할아버지 만들어주는 거냐? 사돈, 저 이제 할아버지 된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외할아버지 됩니다. 사부인, 정말 축하드려요. 내심 기대했는데 이렇게 기쁜 날이 또 있겠어요? 그러게요. 너무 기뻐 눈물이 나네요. 너희들 정말 고생 많았다. 다시 한번 축하한다. 우리 수도꼭지 울보 엄마 또 오세요? 외할머니가 울면 뱃속에 아기가 같이 온단 말이에요. 응? 그러냐? 알았다. 안 우마. 근데 얼마나 됐다니? 이렇게 막 움직여도 돼? 4개월 접어들었습니다. 아니, 이 녀석아. 그럼 말을 했어야지. 4개월이면 입덧도 심하고 힘들었을 텐데 왜 숨겼어? 실은 희은이가 임신 초기에 하혈이 있어서 우리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보냈거든요. 괜히 걱정 끼칠까봐 주말에는 입원으로 병원에서 지내고 주중에는 회사 다니고 그랬지.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알렸어야지. 너 회사 그만둬. 그러다 몸 상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래. 그건 네 아버지 말씀이 옳다. 회사 그만두거라. 지금 몸이 중요하지. 회사가 중요하니? 진정들 하세요. 지금은 아주 건강합니다. 뱃속에 손자도 아주 잘 크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무 누워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것이 훨씬 아기한테 좋다고 했어요. 회사라 해봤자 저희가 바래다주고 사무실에서 앉아만 있는데 전 괜찮아요. 우리 아기 태명은 축복입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고 모두의 축복 속에 가족이 되었으니 당연히 우리 아기 태명도 축복입니다. 저의 삶이 기구하다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다시 보니 저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을 일찍 떠났지만 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을 남겨준 첫 번째 남편에게 고맙고 바라만 봐도 미웠을 며느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긴 시어머니의 배려로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어 감사하고 잃어버린 아들로 힘든 시간을 보석처럼 반짝이는 딸이 함께해 주어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을 자신들의 자식으로 받아들여 훌륭하게 키워준 사돈 부부의 사랑은 죽어서도 잊지 못할 인생 로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준 우리 축복이 손주가 생겨 더 많은 축복을 받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